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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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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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aw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of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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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또 입력이 안 돼갖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다시 인트로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그 인트로를 예,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예. 인트로를 열심히 카타르 월드컵 얘기했는데 이게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박변TV 라이브 59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트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앞에 했던 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끊고 다시 할 수는 없고. 뭐 개인 방송이니까 어쩔 수, 뭐 이런 일이 저기 어디에 방송국처럼 정확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 정은호님, 선제 관련해서 아니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제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변TV 라이브는 최신 산재 뉴스 하고요. 박변의 산재 이야기를 주된 코너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올라오는 산재나 손해배상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라도 채팅창에 산재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이 아닐 때는 유튜브 동영상 댓글란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언제라도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호 님도 질문사항 이렇게 해갖고 올려주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동안 올려주시면은 제가 코너 끝나고 확인하는 대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보통 그냥 인사만 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예,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거랑 요거 방송 나가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간 간격이 꼭 뉴스 생방송
할 때 그 차이 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은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 산재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배달 중 사고를 경험했고, 사고 경험자 10명 중 3명만이 산재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일노동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이달 초 10대 배달 노동자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대 배달 노동자 52명 중 55.8%인 29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처리한 10대 청소년은 27.6%인 8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산재 처리 안함 10명과 잘 모름 11명을 합쳐서 21명은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센터는 10대 배달 청소년 대다수는 과로와 사고를 혼자 감당하고 있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10대 배달 노동자는 과로에도 노출됐습니다. 응답자의 21.2%는 주 7일, 44.2%는 주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배달 청소년 10명 중에 6명은 주 6일 이상 일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2명 중 1명은 하루 7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30.8%였고 7시간 이상 일한다는 청소년은 23.1%였습니다. 센터는 이런 10대 배달 노동자의 죽음은 산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한 배달 청소년은 올해 8월 같은 일을 하는 친구가 죽었다고 센터에 알려왔지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는 사망사고 속보가 매일 올라오지만 이 청소년의 죽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10대 배달 청소년은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 법과 제도를 몰라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사고가 나도 심지어 죽어도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 청소년 56% 사고, 산재 처리는 27.6%에 그쳐라는 제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살펴봤습니다. 하루에도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 사고 중에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사고가 꽤나 많은데요. 소위 공상처리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에 치료비를 비롯해서 쉬는 동안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상합의는 실제로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받게 될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근로자는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공상합의조차 하지 않고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로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산재 뉴스 마쳤고요. 예, 정은우님 뭐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으신가 보네요. 예. 그러면은 잠깐 음악 잠깐 듣고 음악 듣는 동안 저는 다음 코너 준비하고요. 또 질문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의미에서 잠깐 짧은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듣고 오셨고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박변TV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은호님, 예, 질문을 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고, 인사하셨군요. 예. 아직 질문이 근데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성 암으로 2014년에 대장암으로 산재보험 처리하고, 2019년에 또 요관암으로, 아유, 오래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산재 종료는 내년 4월이시고, 그래서 좌측 요관 제거, 좌측 신장 제거까지 하셨는데, 예, 내년 4월 2023년이죠. 그러면은 하신 지 9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장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떤 거가 궁금하신가요? 예. 산재 종료하시는데, 당연히 뭐 산재 종료 후에 장애 신청해야 되는데, 장애 등급에, 내복부 장기 장애도 장애 등급이 있어요. 예. 장애 등급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점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예,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장애 등급이요? 그 상태에 따른 장애 등급은 그 뭐 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 내복부 장기 장애로 인해서 노동력 상실률이 얼마나 정도나 될지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그 지금 수술 이후의 상태를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 등급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수술 받으신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상태로 해서 요양 종결되면 몇 급 정도 나올까요? 하면은 대략적인, 근데 병원에서도 병원조차도 확실하게 등급을 말씀을 못 드려요.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몇 급에서 몇 급 정도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수술을 하시는 병원, 지금 치료하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복부 장기 장애가 최고 등급의 잠시만요. 흉복부 장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는 1급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1급은 아니신 것 같고, 왜냐면 1급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간병을 받는 경우가 1급이거든요. 그래서 내복부 장기 장애로, 흉복부 장기 장애로. 그래서 1급까지, 지금 이렇게 채팅하고 하시는 거 보면 1급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간병을 받아야 될 정도, 라면은, 그 장기 장애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정도가 3급이고요.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생 간병을 받아야 될 경우에 1급, 수시로 간병 받아야 될 경우에 2급,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3급 이 정도 되고요. 근데 또 내려가면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쉬운 일 정도는 외에는 못하는 경우에 7급. 그 다음에 쉬운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급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노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9급. 그래서 1급부터 14급까지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급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상태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몇 급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무에 약간 힘든 정도라면은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노무에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 노무에 힘든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관하고 그 부분 어디에요? 그 신장이라 그랬죠?
신장 제거하고 한 부분 관련해서 장애 등급 결정을 받으실 장애 등급,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신장 제거한 걸로 해서 노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은 그 관련 지금 치료받으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할 거예요. 종결되기 전까지는, 내년 4월에 종결되기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번 어느 정도 수술이 끝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어쨌든 내년 4월에 치료 종결되고 난 다음에나 정확하게 산재 등급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는 1급부터 14급까지 흉복부장기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신장 제거 수술할 정도면 그래도 너무 산재 등급이 나오긴 할 것 같으니까요. 한번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 올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다음 코너로 답변의 산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끄지 않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블로그나 카페 또는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산재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산재와 관련해서 답변 드렸던 질문들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선별해서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박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변의 산재 이야기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 학원 사업자 등록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었는데요. 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공사 현장 등에 나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 틀 설치 업자가 창문 설치 의뢰를 받아서 공사 현장에 가서 창문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다 하는 경우에는 창문 설치 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문 설치 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창문 설치와는 무관하게 일용 노동자로 공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역시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학원을 영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은 그 학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학원 강의실에 전등이 나가서 전등을 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도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지만은 학원 사업과는 무관하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는 따로 있고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고용돼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역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처럼 형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님이 학원을 운영하고 본인은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역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고 해도 산재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그 사업과 연관된 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한 사업자 등록과는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근로자로서 취업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목통이 돼서 참 찐땀을 흘렸네요. 가끔 이러는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핀마이크 달면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곧바로 사고가 나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확인 꼭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더 이상 질문도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11월 24일 수요일 박변TV 라이브의 산재 전문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